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27일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에 지난주 한 주 동안 움직였던 주요 종목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또는 개인들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주가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마지막 주 증시에서 여러분이 수익을 올리기 적합한 그런 종목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종목들을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장이 지금 3,300까지 신고가로 올라왔는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도 다시 237포인트 강한 흐름으로 가서 기존의 대형주가 아니래도 일부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적인 그 매수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선 일정도 각 후보별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일반인의 관심이 높고 거래량이 많으면서 최근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미 시황을 통해서 발표했던 종목들은 간략하게 좀 그 요점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고요. 운영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여러분이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거래 동향에 따른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전선인데요. 대한전선의 주가 차트이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그 모기업인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에 불참을 했죠. 그거에 따라서 일단 회사 측면에서 볼 때는 자금 부담 측면에서 호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장기 성장성인 측면에서는 회사가 다소 안정을 택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이런 그 대우건설 인수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장대 양봉을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매수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거에 따라서 혹시라도 자금 부담을 고려해서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인수에 불참한 것이 기관과 외국인이 매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선 시초가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그 대한전선의 저점은 3,000원을 굳건히 지키면서 위로 3,700원 고점을 형성한 그런 박스권 매매가 유효했죠. 이제 일요일 지나고 내일 시장에서 과연 이 3,000원을 지지해 줄 수 있는가 또는 3,000원을 지지해 주지 못할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 그리고 또 금융권에 새롭게 지금 매물화되고 있는 그런 그 물량들이 어떻게 출회될지 시초가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그 대권 도전 선언이라든가 각 당의 레이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그동안 엑스파일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입당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그동안 그 지지율도 다소 그 조금 떨어지면서 그 대권 가도의 내부 잡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찌됐든 29일 날 대권 도전 선언을 하게 돼 있죠. 거기에서 내놓는 메시지, 그 다음에 과연 국민의힘 당에 입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 노선을 걸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29일 날 선언을 하는 날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윤석열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기존의 고가주보다는 새롭게 중저가 쪽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변동폭이 활발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이제 같은 그 전선주로 대원전선의 인맥이 윤석열 관련주로도 연결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최재형 관련주로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서 최근에 주가가 3,000원을 견조하게 유지하면서 3,500~600원 선에서 지속적으로 그 박스권으로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권 선언의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그 주가 변동을 보일지 여러분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보듯이 장중에 10% 이상의 벽에 밀려가지고 거의 또 장 끝 무렵에는 보합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무작정 뭐 고라든가 그런 개념보다는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다시 또 재매수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그게 또 다소 위험부담 차원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의 관심이 멀어진다는 이런 그 흥행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그 11월 달에 후보가 확정되는데 당초 일정대로 하면 민주당은 9월 10일에 후보가 확정되는 일정 아닙니까? 그래서 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지만 결국은 정상 일정대로 하기로 만장일치로 각 후보 간의 합의를 보았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하튼 그 민주당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이 좀 높은 후보, 그런데 순차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 높은 후보의 관련주를 중심으로 두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급등하고 또 쉬었다가 가는 그런 템포들이니까요. 그리고 대선까지는 아직 그 먼 여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지율을 놓고 일희일비는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본인의 그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본인의 그 정치적인 그 그 판단력을 가지고 순수하게 본인의 판단으로 하고 이미 또 시장의 흐름에 잘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3지대 후보들에서 최재형 원장이라든가 또 김동연 그 전 경제부총리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선 최재형 원장이 7월 초 요때쯤 현재 감사원장의 사표를 내고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당도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이루온과 오픈베이스가 있는데요. 가격대도 조금 비슷한 이제 오픈베이스가 조금 더 높았었는데요. 6,000원, 6,500원 요선까지 되고 지금 이루온 같은 경우 5,600원 정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다소 이루온 쪽으로 조금 거래량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픈베이스나 이루온이나 다 그 경기고등학교 최재형 원장의 그 학맥하고 많이 연관이 된다는 것.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그 대표이사라든가 또는 그 대표이사의 최대 주주 이런 분들이 많이 연관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 주가가 조금 싼 그런 제조업종 위주로 고향의 인맥을 두고 또 올라가는 종목이 영화금속 이런 종목들이 있죠. 영화금속도 자동차 전문 그 업종이고 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단지에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고 또 최재형 원장의 고향 지인의 창원 뭐 이런 쪽에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최근에 그 영화금속에 대한 주가도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은 폭이니까 추가적으로 최재형 원장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한일 단조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과 관련된 그런 얘기죠. 자동차 부품 단조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요. 진해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때 이게 방위산업 관련주로 유도탄의 탄도를 제조하고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고점 대비 역시 조정폭이 크면서 그 바닥권 반등권에서 장대 양봉으로 강력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이제 그 대선 관련 쪽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할지라도 어떠한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후보조차도 엑스파일이라는가 이런 그 흑색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그 본인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자료들이 출연을 했을 때 지지율이라든가 본인 그 상당히 캠프에서 당황하는 그러면서 지지율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 대선까지 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경계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결국은 이런 쪽에 투자했던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에서도 우리가 이제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 강력한 지지율로 한때 1위를 굳건히 지키면서 누가 중간에 아무 그 예고도 없이 그렇게 사퇴,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할 거로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반기문 후보와 관련된 여러 주식을 투자했던 개인들도 엄청난 손실을 빚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항상 장중에 그런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이왕 이쪽에 투자를 하셨으면 관련 뉴스에도 항상 귀 기울이면서 남들보다 조금 목표 수익을 조금 짧게 잡고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가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고점에서 지금 상승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신규로 나중에 이제 어찌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신규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원 그 대선 관련주로는 대원전선이나 일회원 오픈베이스, 한일단조 또 자연과 환경까지 자연과 환경도 이게 이제 지역이 충남 공주다 보니까 그뭐 윤석열 후보하고 인맥으로도 엮여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폐기물 처리라든가 환경 개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선의 정책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꼭 윤석열 후보가 아니래도 다른 후보들도 그런 환경 개선에 대한 일들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고점 대비 조정은 많이 받은 편인데 역시 여러분들의 그 판단에 따라서 다양하게 종목을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주가가 지금 현재 신고가로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페노션과 TK 케미칼이 실적 호전을 재료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고점 번호 신고가 부근에서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페노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지난주에 그 바닥권에서 주가가 연속해서 오르고 최근에 주가도 신고가 이런 상황인데 해상 운임 그 BD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고점에서 무려 270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도 78만 주.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바닥권에서 매집해서 주가가 신고가로 가니까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던 개인들이 많이
매물화했는데요. 이거를 이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 그날 물론 고점이 8,8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소 하락한 측면은 있지만 고점 대비 어, 좀 다소 하락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를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종목들이 곧바로 주가가 밀릴 그런 가능성들이 대부분 별로 없다. 이 고점 부근에서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기관과 외국이 많이 매수한 그런 종목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도 좋고 혹시 또 매수해서 일시적으로 물렸다 하더라도 향후에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중장기로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TK 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양봉으로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수에 힘입어서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TK 케미칼도 SM 상선, 그 SM 그룹의 그 자회사로서 SM 상선의 그 증권시장의 상장에 따른 재평가 차익, 그 다음에 스판덱스라든가 이런 쪽의 매출 호조 이런 걸로 인해서 사상 최대 금년도 이제 실질은 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타 단순히 거래량 측면으로 볼 때 제가 여러분들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한전산업이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그날 또 28% 정도 13,000원까지 갔다 종가 11,800원 이렇게 장중에 고점으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종가에 일부 이제 2시 반 넘어서 일단 현금화 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들, 데이 트레이더들이 또 많다 보니까 주가가 과도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때 종가에 잘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으면 그 아침에 시장 탄력에 의해서 3%에서 5% 수익은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그 지금 그 원자력과 관련을 해서 한전의 그 여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전산업이 가격적으로도 접근하기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고요. 단순히 차트라든가 신고가, 거래량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는 이스타코라고 하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이스타코도 부동산 임대업이 주가 되는 거죠. 이 회사의 주가가 최근에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그날 또 21% 5,600원까지 올라왔다가 고점 대비 조정 폭이 크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신고가 부근에서 장대 양봉으로 외국인 기관 대량 역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 때문에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매수 강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충분히 또 가격적으로도 5,900원이면 우리가 절대 가격으로 5,100원이다 하면 뭐 절대 가격으로 볼 때 뭐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그젝스라고 하는 종목이 OLED 그 이런 쪽에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대주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난 그 목요일 이후에 이게 발표가 되면서 금요일 날 장중에 22%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에 소폭 밀리기는 했는데 이게 그 기존의 그 JNJ 인베스트먼트에서 최대 주주가 6월 25일 날 퀸버 인베스트로 바뀌었는데 이 매입가가 3,500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뭐 인수가를 3,500원으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2,100원이니까 그리고 또 고점 찍고 주가도 밀리는 그 장대 음봉으로 다소 불안한 흐름이긴 하지만
다시 또 추가로 만약에 주가가 약하다든가 이제 더 많이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인수가 대주주가 바뀌면서 인수가가 훨씬 높게 결정됐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2,100원대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4,900만 주까지 거래됐는데요. 역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 측면 또 대선 관련 인맥주로도 분류되는 걸로 피닉스 소재라든가 또 KEC 같은 종목들도 단순히 거래량이라든가 바닥권에 그, 그 신고가를 형성하는 그 장대 양봉의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 고점에서 조금 가격이 조정을 할 때, 근데 대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그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신고가 부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물론 당일로도 짧게 수익을 내시는 분은 목표 수익을 짧게 잡고 3%에서 5%전 그 웬만큼 아주 강한 종목 아니고는 그 목표 수익을 여러분들이 좀 3%에서 5% 당일 수익으로는 적은 수익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신고가로 가면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만 보시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은 주말 편안하게 즐기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좋은 투자로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